네, 안녕하세요. 더드라이브 조창현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볼보 S60 신형을 시승을 하려고 인천에 와 있습니다. 인천에 와 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볼보인데요. 지금도 볼보를 타고 있고, 과거에도 볼보를 탔습니다. 그만큼 제가 볼보를 많이 알고 애정도 볼보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제가 많이 알지만 이분 앞에서는 뭐 세발의 피죠. 이 볼보 브랜드의 총괄 교육 담당을 하시는 이영기 부장님인데요. 볼보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영기 부장님하고 같이 차를 타면서 볼보 S60의 전반적인 그런 얘기, 또 혹시 뒷얘기, 재밌는 뒷얘기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글로벌 본사에서 이제 한국 마켓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확실히 전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아진 거는 사실이고요. 차 잘 팔아서. 뭐 최근에 어떤 그런 몇 년간의 성과들이 성과 이제 엄청났죠.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대적인 부분인데 우리나라 한국은 이제 세단에 대한 어떤 그런 로망들이 깊게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있죠. 근데 조금 더 실용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유럽만 놓고 보더라도 그 세단보다는 이제 SUV나 외건을 많이들 선호하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S60인데 전량 이제 유럽에 수출하는 물량보다 세단을 조금 더 이렇게 선호하는 나라, 저희 한국을 포함해서 그런 나라들 마켓에 이제 수출을 하는 것이 또 물량을 조금 더 이렇게 그 물량 배분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물량을 일정 수준 확보를 하는 상태에서 조금 더 전략적인 상품으로다가 출시를 하게 된 배경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구나. 이게 아까 들어보니까 벌써 뭐 2200대 사전 계약이 다 끝났다고. 예, 그 참 되게 송구스럽고 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볼보 브랜드를 또 많이 기다려 주시고 아껴 주시다 보니까 그런 또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뭐 저 임원진들께서는 계속 협의를 하여 최대한 그 수급 시기를 좀 앞당겨 온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뭐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당장 주문하면 빠르면 내년 2월? 네네네. 뭐 그 정도에 받을 수 있다고. 네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와, 참 볼보가 참 엄청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모든 모델들을 다 대기가 뭐 몇 개월씩 걸려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참 대단한 발전이에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성장세가 엄청난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 그 같은 이제 성장하는 속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어서 뭐 기쁘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교육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영업 직원들께는 이럴 때일수록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이제 교육자로서 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 이제 회사의 관계자분들께서도 과거에 이제 볼보가 어땠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아마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까 막 보니까 썬루프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죠? 뒤에까지. 예,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볼보 세단 모델 중에서 가장 큰 파노라마라고 하는 썬루프를 장착을 했습니다. S90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옵션입니다. 그죠? 예.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가? 일단은 뭐 특별한 이유는 따로는 없는데 그냥 추정을 해보면 저희들이 2015년도에 이제 처음 XC90이라는 차 2세대 모델을 스파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파 모델이 이제 6, 7년 시대를 이제 거슬러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많이 안정화가 더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S60을 설계를 할 때 설계 당시에서부터 이 차는 파노라마 썬루프를 집어넣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또 자동차의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어마어마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 6년이라는 시간이라 하면 충분한 그런 그 확보된 시간이었고요.
실질적으로 티전 메이어도 2013년에 이제 볼보 컨셉 쿠페카를 예. 이제 출품을 하고 나서 6년 동안에 이제 그 S60을 출시할 때까지 그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금 더 완성형에 가까운 디자인으로 다듬는 작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썬루프가 엄청나게 크면 네네네. 사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한 것도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전복됐을 때 이게 납작콩이 짜물어들리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요즘에 이제 뭐 빔을 다 넣고 이제 보강을 하겠지만, 네네네. 그래서 이게 S90에도 안 들어가는 이렇게 커다란 썬루프를 넣었다는 거는 또 볼보가 뭐 안전 빼면 안 되는 회사인데 예. 그만큼 안전성 확보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사실 그 오픈카 네. 뭐 컨버터블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까브리올레 같은 그런 부류의 차들을 보시면 이렇게 착석했을 때 그 포지션이 그 어디죠? 옆에 있는 그 필러보다 이렇게 낮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가 전복이 혹시나 됐을 때 네. 머리가 지면에 먼저 닿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조금 더 낮게 설계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어떨까요? 그 파노라마 썬루프 혹은 썬루프가 이렇게 넓어짐으로써 갖는 장점인 개방감과 쾌적함의 효용과 썬루프가 아예 없을 때 완전 닫혀 있을 경우에 어떤 그런 그 어떤 느낌 이런 부분들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다면, 그리고 기술이 확보가 된다면, 또 안전한데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장착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그렇죠. 보여지고요. 저희 뭐 여기 위에 있는 그 썬루프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전면 유리와 똑같이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외부의 어떤 물체가 뭐 불가피하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크게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지는 사실 않는 그런 강화 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S60의 불만 중에 하나는 사실 뒷좌석이었거든요. 네네네. 너무 좁아서 뭐 애들 앉으면은 될까, 어른들은 사실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앉기에. 예, 그러셨군요. 근데 이게 보니까 뭐 전장이 15cm, 네네네. 그리고 뒷좌석 휠 베이스가 10cm, 네네. 뭐 뒷좌석은 아까 보니까 1cm, 2cm, 2cm가 늘어났더라고요. 한 2cm 정도면은 뭐 많이 넓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잠깐 앉아봤는데 많이 넓어졌더라고요, 이전 거보다. 근데 기자님 좀 키가 크시잖아요. 네, 큰 편이죠. 네. 근데 이제 그 키가 신장이 좀 크신 분들께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스파라고 하는 플랫폼의 이제 장점이자 특징이고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XC90도 만들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플랫폼이죠. 큰 차, 예.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S60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컴팩트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로 실내의 어떤 그런 여유 공간은 굉장히 커졌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어떤 수치의 측면보다도 실제 이제 정상적인 어떤 시트를 위치를 한 상태에서 앉아 보시면 어른 주먹 한 2개 정도의 크기가 무릎에서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성인 남성이 탔을 때. 예예예, 정상적으로 이렇게 앉아 보셨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약간 운전은 약간 좀 이렇게 넓게 하는 편이라. 예, 지금도 보니까 네. 조금 이렇게 팔을 쭉 뻗으시면서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하시는 네, 스타일이신 맞아요. 것 같아요. 좀 달릴 때 빼고는 좀 달려면 약간 앞으로 이제 하긴 하는데. 예. 근데 이렇게 운전을 하는 편이거든요. 뭐 제 아는 지인분들 중에서는 몇 분은 이제 아예 이렇게 뒤로 누우셔서 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운전을 좀 이렇게 불안하게. 하지만 저희 또 파일럿 어시스트라는 기능 이용하시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요렇게 지금 저희가 인천대교를 좀 갖고 있는데 요런 도로에서는 충분히 또 가능합니다. 이렇게 또 안전하게 그게 운전 가능하십니다. 지금 이 전게 시티 세이프티고 네. 요번에 들어간 게 인텔리 세이프티잖아요. 인텔리세이프라는 말은 네. 사실상 2010년 중반쯤에 저희 이렇게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 전체 볼보의 안전을
총괄하는 네. 가장 상위에 있는 개념이 인텔 세이프고요. 네. 여기 지금 앞에 있는 그 ASDM이라고 하는 요 앞에 있는 전자 네. 계기판 네. 오른쪽에 네. 이렇게 양각으로 네. 인텔리 세이프라고 하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 그 안에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죠. 예를 들면 네. 기본 사양, 네. 뭐 지원 사양, 뭐 아니면은 뭐 탑재된 어떤 그런 말들로다가 뭐 서라운드, 스탠다드 이렇게 말이 붙여져 있는데 그 너무나 볼보의 안전을 좀 대표했던 시티 세이프티라는 기술은 그 인텔리 세이프 밑에 그렇죠.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거기 이제 기본으로 깔고 예, 깔고 들어갑니다. 예, 그 위에 이제 ACC나 이제 몇 가지 또 이제 추가된 예, 뭐 정석 주행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영어 약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안전 네. 기술들이 네. 그 인텔 세이프라고 하는 큰 우산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뭐 한번 쭉 열고 하면 뭐 있어요? 안전장치. 지금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뭐 세계 최초라든지 혹은 볼보 내에서 처음 적용했던 기술 모두가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뭐 오늘 9월 6일 날 이제 네. 태풍이 올라온다고 했고 어제는 비가 많이 정말 왔는데 이제 비가 오면 확실히 앞에 그 시야 확보가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위험하죠. 그래서 아까 제 PT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블리스라는 어떤 그런 기능, 뭐 그다음에 뭐 시티 세이프티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그 블리스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뒤에서 접근하는 다른 차량의 어떤 그런 그 움직임을 감지해주는 기능인데 네. 혹시 그럴 때 이제 기자님께서 다른 차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조향을 이제 그 차선을 넘으시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다시 원래 가던 차선으로 이렇게 되돌아 주는 네. 그런 그 오토 브레이킹 기능까지 최신 기능이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모멘텀과 인스크립션 모두가 다 안전에서는 그 옵션 사양 없이 구분 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멘텀하고 인스크립션하고 차이가 뭐 있죠? 이거는 뭐 비단 SUV뿐만 아니라 다른 차에도 똑같은데요. 뭐 마사지 기능, 네. 시트의 가죽의 종류가 이제 좀 더 고급 가죽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 천연 가죽이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사운드 시스템, 그다음에 휠의 어떤 크기. 요렇게 그게 인스크립션이 19, 예, 모멘텀이 18. 예, 18입니다. 연비 차이가 있나요? 연비는 차이가 없고요. 네. 연비는 똑같고요. 똑같고. 예. 그렇게 사양과 휠, 그다음에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 어떤 그 인스크립션의 상징인 크롬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정도. 그래서 사실 모멘텀도 네. 뭐 저희한테는 엔트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그 옵션의 구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그 밸런스가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모멘텀을 한 10% 정도 들어온다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고객분들께서 모멘텀을 또 선호를 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모멘텀 인스크립션 뭐 할래 그러면 난 당연히 인스크립션 할 것 같은데 오디오 때문이라도. 예, 많이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실제 앞선 그런 런칭된 차량들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또 여실히 그 증명이 돼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90% 이상 되시는 분들께서 이제 인스크립션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오디오가 그 예태보리 뭐 콘서트 홀에 예. 그걸 재현한. 네네네. 그죠? 그럼 이 차도 설계가 거기에 예태보리 콘서트 홀의 음향감도 그분이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디자인에 참여해서 만들었나요? 예전에 뭐 그랬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거는 제가 어떤 자료에서 본 거는 사실 없고요. 하지만 그 예테보리가 이제 고텐버그의 옛 말이죠. 예. 그래서 저희 그 콘서트 홀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쓰면 네. 조금 더 이렇게 그 중저음 쪽의 음향을 더 풍부하게 풍미 있게 살려주는 그러한 자동 그 음향 구조로 예. 실내 공간이 이제 음향 시스템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파워솔 키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음색들이 풍부하게 들어가는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에 네. 강점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클래식 음악의 음원에다가 콘서트 홀이라고 하는 음향
그 시스템을 클릭을 하시면 예. 조금 더 주행하시는 시간 동안 온전히 주행 그 즐거움에 빠지실 수 있는 그런 그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이제 이렇게 다양한 차를 타면서 오디오를 이렇게 들어보면 예, 그러시죠. 사실 저 앞에 있는 저 트위터가 있냐 없냐가 어마어마한 큰 차이를 보여주거든요. 저 네. 트위터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딱 돼 있으면서 유리나 이렇게 음질이 이렇게 이 트위터가 없으면 이게 소리가 나와서 이 유리에 부딪혀서 반사되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 거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근데 저 트위터가 딱 있는 순간 어떤 원음 그대로 반사되지 않고 특히 고음이나 저음, 그 선명도 이런 게 차이가 너무 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와, 이 차를 딱 봤을 때 와, 저 트위터 뭐 S90에 있는 똑같은 트위터가 딱 있어서 아, 역시 뭐 오디오는 들어보지 않아도 뭐 끝장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그 사운드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만 네. 음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차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장치, 예를 들면 뭐 나무의 인테리어나 아니면 시트의 생김새에 따라 그 음원이 이제 재생이 됐을 경우에 이제 말씀처럼 반사를 일으키는데 차 안의 모습이 이렇게 일률적이거나 규칙적이지가 않고 여러 가지다 보니까 반사가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라서 최대한 그 탑승하는 사람의 귀에 가까운 곳에 직접적으로 중간에 방해 없이 스피커 위치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트위터, 고음을 담당하는 트위터라든지 최소한 그 미들 레인지, 중음까지 네. 저희 양쪽의 파워 소켓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귀랑 이렇게 맞닿을 수 있게끔 사운드가 이렇게 많이 위치를,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원래 내고자 했던 그런 그 음원의 어떤 오리지널 사운드에 가까운지를 좋은 스피커 시스템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600만 원 차이가 나는 모멘텀과 인스의 그 값어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운드 시스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커버를 하고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또 생각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 이게 이 위치가 여기 있는 이유가 네, 그런 맞습니다. 게 있네요. 예전 차들은 왜 밑에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서 중음과 고음은 위로, 그다음에 저음을 담당하는 이제 앰프 같은 경우는 밑으로 이렇게 담당해서 일반 집에서 쓰는 앰프랑 그 배치 구조가 비슷합니다. 예, 아,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 차가 터보차지 4기통 가솔린 엔진, 네, 그죠? 네, 네. 254마력에 토크가 35.7. 네. 그런데 하이브리드가 사실 나왔잖아요. S80 하이브리드가. 예, 있습니다. 예. 한국에는 언제 와요? S60이요? S60 하이브리드. 아직은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예. 그것도 참 궁금한데 차가. 예, 많이들 영상이나 혹은 사진으로 특히 사진으로 많이 보셔서 출시 전에 그 기대하셨는데 네. 현재 저희는 T5 하나의 엔진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번 들어온 그 하여튼 시기나 뭐 이런 거는 좀 더 기다려 봐야겠네요. 그죠? 예, 뭐 추후에 나올 계획이 있으시니까요. 저도 사실 좀 많이 보고 싶고 직접 못 봤어요? 예, 그 차는 사실상 이렇게 막 네. 저변이 확대된 그런 차는 아니어서 아, 예, 저도 실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엔진이 단일 트림이라 물론 이제 이게 컴포트, 에코, 다이나믹, 그죠? 이게 네네네. 뭐 이건 있는데 이 주행 모드 선택하는 건 있는데 그래도 그런 걸 한번 뭐 타봤으면 하는 약간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하나. 예, 뭐 당연히 이제 다양한 상품을 이제 고객님들께 선보일 수 있다면 더할 수 없이 좋은 거고요. 예. 저희가 이제 물론 역사는 90년 넘었지만 예. 대한민국 수입차 시장에서는 이제 물론 과거의 초창기 때는 이제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제 볼보 하면은 네. 좋은 차다 그렇게 좋은 말씀을 주셨고 실제 구매도 하셔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수입차 업계에서도 이제 판매량 기준으로 1등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점점점 이제 성장을 조금씩 하는 그런 브랜드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범위만큼은 정확하게 지켜서 해야 되는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게 지금 실내가 네. 이게 리얼이죠. 예, 뭐 그죠. 나무의 나이트가 그대로 보이는 네. 그 표류목이라고 하는 그 나무를 이렇게 다듬고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는 건데요. 사실 저도 물론 뭐 리얼입니다. 리얼이고 이제 같은 SE01 하더라도 비교해 보시면 나무의 나이테나 형상이 다 다른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놀라운 점은 이게 곡선으로 이렇게 좀 구부려서 이렇게 하나의 원피스로다가 집어넣었다는 거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죠. 붙인 게 아니고. 예, 붙인 게 아니죠. 예. 그죠? 예, 이걸 조각조각 붙인 게 아니라. 나 이런 나무가 이렇게 그 해안가에만 떠내려왔다는데 이게 그렇게 많은가? 이거 언제까지 이거 쓰나? 저는 스웨덴을 뭐 출장으로 인해서 여러 번 가봤는데 실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자연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그렇죠. 덜 손을 덜 탄 그런 자연 환경들이 훨씬 더 많이 있고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이런 나무가 원체 많다 보니까 이런 나무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과하지 않은 열 가공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구부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보통 차 하면은 굉장히 좀 차가운 물체잖아요. 그렇죠. 금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나무를 대거 집어 넣음으로써 보통 차갑다라고 하는 자동차의 이미지를 많이 이렇게 중화시켜주고 뭔가 차에 탔을 때 이렇게 따뜻한 이미지로 이렇게 실내를 코팅해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밸런스가 또 잘 맞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또 저희 그 실내 인테리어에 있는 나무를 보시고서는 높은 점수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리얼 나무로 예, 예. 그러니까 오리지널 나무로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런 차 많이 없거든요. 다 그냥 예. 무늬목이고 다 이제 갖다 붙이고 플라스틱으로 이제 네. 하는데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참 차 만드는 철학, 볼보의 철학을 알 수 있죠. 그런 것만 봐도. 이게 9인치죠? 예, 그 대각선 방향으로 9인치입니다. 이렇게. 예. 근데 이게 처음에 나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조작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배워야 되더라고.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이걸 또 익숙해지니까 금방 이제 편하구나. 혹시 실례지만 그 기자님 쓰시는 핸드폰이 아이폰이신지 아니요. 갤럭시 갤럭시. 안드로이드예요. 네, 갤럭시. 요 9인치짜리 저희 그 중앙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터치 방식이죠. 터치 네. 방식이고 전 세계가 터치를 이제 선호하는데 저희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외선이 이제 가로와 세로 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짚는 그 포인트에 평상시에 흐르던 적외선이 차단이 되니까 네. 그 부분을 이제 포인트를 이제 터치한다라고 인식을 하는 그런 정전식 방식이고요. 네. 그러니까 좀 정확하죠. 안드로이드 같은 계열은 이제 터치할 경우에 감압식이라고 하여 그 네. 위판과 아래판을 눌렀을 경우에 그 두 판이 맞닿아서 그쪽이 네. 터치가 된다라고 하는 방식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면은 터치가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정전식이나 혹은 그 적외선 방식을 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흘러도 터치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갑을 끼고 이제 만져도 적외선의 방식을 쓰다 보니까 인식을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그 터치가 아주 세밀하게 닿지 않는 그런 미세한 차이에서도 네. 화면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적외선이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 보이진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선라이트 리플렉티브라고 해가지고 네. 또 제가 영어를 썼는데 그 빛의 반사가 되는 그러한 처리를 하여 그 디스플레이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날씨가 흐립니다만은 이제 밝은 대낮에도 선명도가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다시. 보통 이제 고급차들 보면은 이제 실내 안으로 유입되는 그 태양열이나 네. 태양 광선에 네. 취약함을 보이는 데가 이제 가죽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그렇죠. 이런 반사판 같은 경우인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요 지금 중앙 요 디스플레이 화면에 빛이 이제 그 하얗게 반사 일어나가지고 잘 안 보이는 현상을 줄여주는 그런 그게 뭐 무반사 코팅 뭐 이런 개념. 코팅은 아니고 아예 재질 자체의 그 화면을 그런 식으로 제조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터치감이 좋고 그다음에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금방 조정 가능하시고 그렇군요. 뭐 이런 아이콘들도 그대로 이렇게 눌렀다가 움직일 수도 있고 핸드폰처럼 그렇습니다. 그 터치감이.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죠. 그렇구나. 예. 뭐 이런 디스플레이나 단추 버튼 같은 경우에 레이아웃은 세로가 있고 네. 저희처럼 네. 가로가 있을 수 있는데 가로가 또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사실 주행 중에 이쪽 오른쪽 손을 이제 그 운전대에서 이제 떼서 주행을 누를 때 버튼을 누를 때 보면은 그 이동하는 시간이라든지 이 움직이는 동선의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하거든요. 안정성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확실히 이제 세로에다 보면은 간단한 손목의 스냅으로 이용한 요 손목 움직임만 하더라도 누를 수 있고 아이콘들을 다 상단으로 올리면 그만큼 주행 간의 안정성 확보에도 어쩔 수 없이 눌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레이아웃이다 말씀드리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로 레이아웃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크진 않다고 봅니다. 그게 다 그런 뜻도 있네요. 이게 하기가 가로로 가면 저 멀리 가 있으면 또 아무래도 더 많이 시야에서도 멀어지고. 그죠. 뭐 팔 길이는 뭐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팔 길이가 이제 조금 길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 불편이 유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일 수 있죠. 위험하고. 예, 위험할 수 있죠. 근데 일단은 이제 앞을 보고 운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그 운전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는 그 운전대 이제 보면은 가장 많이 쓰는 버튼들만 따로 모아서 또 키패드를 달아놨기 때문에 앞을 보고 운전하시는 게 제일 최고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핸들 스티어링 감도 촉감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가죽 느낌도 너무 좋고. 가죽은 저희 또 볼보가 시트에 또 가죽의 정평성도 있긴 하지만 그 실제 맨손이 닿는 부분이 핸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핸들에 들어가는 가죽은 이 시트에 있는 가죽보다 더 좋은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촉감이나 내구성. 이게 약간 예. 다르구나.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볼보의 최고 장점 중에 하나가 시트라고 보거든요. 시트가 예. 우리가 이제 차를 많이 타보면 네네네. 시트 어디서 느끼냐면 장거리를 한번 갔다 오면 그렇죠. 그 다음날 몸이 아프냐, 허리가 아프냐, 어디 아픈 부위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근데 맞습니다. 좋은 차들은, 정말 좋은 차들은 아픈 부위가 없고 덜 피곤하고 운전도 편하고 네. 그래서 항상 볼보에 타면서 내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와, 시트가 정말 편하다. 예. 옛날 차는 뭔가 약간 둔탁하면서 그 쇼파 같은 그런 푹신함도 있으면서 몸도 잘 잡아주고 네네. 그래서 와, 차 타면 진짜 편하다 이걸 느끼거든요. 근데 예. 최근에 막 시트도 많이 가늘어지고 얇아지면서도 예전에 그런 편안함은 또 그대로 있고 네. 시트는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볼보가. 예, 저희는 가죽은 일단은 천연 가죽이자 네. 소가죽을 이제 쓰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제 요 인스크립션 같은 경우는 이제 나파라고 하는 그 공법을 이용하여 이제는 뭐 거의 뭐 보통 명사화 됐습니다만 나파 가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도 말씀하신 거에 되게 동의를 하는데 그 예전에는 직장과 집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뭐 왕복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출퇴근 했었거든요. 차 끌고요? 예. 와. 여기가 지금 영종도인데 네. 여기 옆 나라 이제 보시면 또 혹시 이제 송도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가 옛날 집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강남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특별한 교통편이 없으니까 이제 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네. 말이 4시간인데 쉽지는 않은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좀 허리가 좀 좋지 않은 편인데요. 네. 이제 볼보를 탔기 때문에 사실 다닐 수 있었지, 볼보가 아니었었다면은 저도 정말 이걸 다녀야 되나라고 할 정도로 네. 시트가 너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죠. 저도 좋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운전하고 나서 내렸을 때 뭔가 이렇게 찌뿌둥함이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은 확실히 덜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은 우리 시트라는 게 가죽으로 쌓여 있어서 속안의 구조를 우리는 소비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거의 보실 수가 없죠. 근데 예. 거기 싸구려를 넣는지 뭐 좋은 걸 넣는지 네, 뭐 네, 네. 폼은 어떤 걸 넣는지 폼이 네. 몇 겹인지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예. 그냥 가죽만 깨끗하면 와 시트 좋다 이러는데 사실은 타보고 뭐 서울에서 뭐 강원도, 부산 이 정도만 왔다 갔다 한 번만 해보면 예. 차 한번 아실 수 있죠. 정 떨어지죠. 예. 시트 후진 차들은 정말 못하겠다 이제 막 힘들다 막 대번 알죠. 한 번만 타보면. 근데 젊었을 때는 뭐 이제 몸이 좋으니까 예. 피로도 빨리 회복되고 맞습니다. 운전이 즐겁고 맞습니다. 하니까 예, 그냥 맞습니다. 뭐 허리 아파도 타는데 좀 이제 운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대번 알죠. 못하겠어 막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진짜 차를 보통 이제 출퇴근할 때 많이 타시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요즘 같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그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뭐 반 이상 24시간 중에 그다음에 자는 시간 뭐 한 3분의 1 그렇게 하면은 사실 출퇴근한 시간에서 본인이 온전히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전부 다거든요. 네. 집에 들어가면은 뭐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야 되고 직장 가면은 일해야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특히 뭐 직장을 출근하시는 분들께 이 차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동수단을 뛰어넘는 뭔가 개인이 온전히 개인의 어떤 본연에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다. 네. 그러려면은 차는 이동수단의 기능뿐만 아니라 그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매개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뭐 시트가 그냥 단순히 앉는 좌석보다도 그런 어떤 느낌을 드리기 위하여 인체 공학적으로 이제 설계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차를 만들기 전에 본사에 인체 공학 설계 팀이 있습니다. 예, 얼고노믹스라고 해서 네. 팀이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요런 돌출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 나오는 부분들을 다 인체 공학적 관점에서 다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사운드까지 좋다고 하면 뭐 이제 출퇴근하는 시간이 뭐 비록 몇 분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즐겁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뭔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좀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이게 지금 앞유리는 이중 흡차음은 아니네요, 그죠? 이 앞유리만. 예, 60은 다 이제 이중 접합 유리는 아니고요. 이중 접합 유리는 좀 앞유리하고 위에 있는 이거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이제 상품이 조금 개발되고 개선된다고 하면은 옆에 있는 사이드 유리조차도 이제 이중 접합 유리를 하게 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 게, 바울솔킬슨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사실 그 이런 사운드 시스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직업적으로 좀 더 이렇게 사운드에 좀 더 이렇게 그 좀 예민하실 수 있는, 민감하실 수 있는 지금도 저희 이제 그 시티 세이프티가 작동을 그러니까. 했죠. 네. 예. 앞에 확 뛰어드니까. 네네네. 네. 저도 사실 그때 출퇴근 아까 잠깐 4시간 네,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피곤하죠. 굉장히 피곤한데 몇 번 살렸어요. 그렇죠. 저를. 정말 몇 번 살렸습니다. 그래서 되게 막 감사하고, 왜냐면 사고가 한 방 나면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이렇게 좋은 어떤 안전 기술 탑재되어 있는 차를 탐으로써 분명히 혜택을 보시거든요. 어느 순간. 그러면 그때 이제 잘 샀구나라는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그게 아까 왜 설명하다가 잠깐 들은 건데 이 차 디자인 비하인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이거 혹시 그 이정현 씨나 이거 듣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XC60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정현 씨께서 그 활동을 하실 때 예. 다른 경쟁 차종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후보 그 경선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선택받은 차인 반면 S60 같은 경우는 볼보 컨셉 쿠페를 모티브로 하는 차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단번에 오케이 사인을 받았었고요. 토마스 잉겔러 사장님으로부터. 그래서 별도의 그 다른 경쟁차랑 디자인적인 어떤 그런 경쟁을 펼치지 않은 차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2013년에 컨셉이 나왔으니까 쿠페가 네. 6년 뒤인 지금까지 티존 메이어가 한 것은 원래 나왔던 스케치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완성형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뒤의 디자인이 모두가 다 이렇게 좀 좋은 평가를 받는 차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앞에가 좀 뭐 예쁘면 네. 뒤가 조금 더 아쉽다 뭐 이런 느낌인데 사실 S60은 앞쪽의 디자인이 이미 토르의 망치라고 불리는 헤드라이트를 중심으로 이미 완성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네. 뒤에 리어 쪽에다가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인 차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S60과 컨셉 쿠페카의 뒤를 같이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LED로 되어 있는 그 리어 라이트가 굉장히 얇잖아요. 네. 근데 6년 전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이제 그러면서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모던해지고 좀 엣지 있게 바뀌었죠. 조금 더 좀 세련돼지고 그리고 S90하고 단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S90은 반사판이 없는 반면에 S60은 반사판이 이제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반사? 뒤에 그 보시면은 불빛이 들어오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정말 이름 그대로 네. 뒤에서 라이트를 비치면은 이제 반사가 되는 반사판, 반사판. 예, 네. 리플렉터라고 하는데 요게 S90은 없고 S60은 이제 나와 있어요.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S90에 반사판이 없는 이유는 사실 그 리얼 라이트 안쪽에다가 반사판 기능을 집어넣어서 라이트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통통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반면에 네. S60은 반사판 역할을 했던 부분을 바깥으로 도출을 시킴으로써 실제 리얼 라이트만큼은 조금 더 얇게 모던하게 이렇게 가늘게 뽑았다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세련됐다는 이미지를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고요. 티존 메이어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좀 이렇게 완벽주의자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런칭 때 혹시 보셨나요? 네. 예. 굉장히 그 자신감 넘치고 실력도 좋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정현 디자이너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정현 디자이너가 그 굉장히 약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완벽주의자이니까 네. 여러 가지 신경을 잘 썼겠죠. 잘 썼고 오늘 저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제 옆에 가는 차가 이제 같이 디자인한 크로스컨트리 V60인데 측면부 쪽의 볼륨감을 좀 많이 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판판한 철판을 볼륨감을 주려면은 판금을 통해서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가는 부분을 구분을 짓는데 네. 튀어나오는 부분을 더 확대되게끔 나오게끔 그리고 들어간 부분을 더 나올 수 있게끔 한 배경에는 그 자동차 도어 쪽과 그다음에 그 전체 자동차 차체를 잡아주는 부분이 힌지라고 하는 부분을 네. 조금 더 이렇게 지면 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시켜서 그 측면 부분이 이렇게 볼록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디자인했다라고 그 런칭 때도 직접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런 부분은 이미 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무채색 계통의 차, 하얀색 차 이런 차를 보시면 실제 이렇게 햇빛이 시시각각 위치가 바뀌게 되는데 네. 그때마다 이제 측면부의 어떤 볼륨감이 극명하게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드러나면서 차가 입체감 있게 보이는 거죠. 실제 다른 경쟁차들과 비교했을 때 전장길이도 물론 길지만 시각적인 어떤 그런 그 명암의 어떤 그런 그 강약 조절을 통해 차가 조금 더 크게 보이게끔 하는
그래서 대한민국 고객분들께서는 큰 차를 선호하시니까 그렇죠. 60을 구매하셨지만은 누군가가 이제 큰 차급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면 디자인이 잘 먹혀 들어간 거다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게 사실 뭐 D 세그먼트지만 네네. D 세그먼트 치고 너무 크죠. 그죠? 이게 그냥 D로 D는 D지만 굉장히 커졌다. 그 뭐 옆나라 일본만 가더라도 사실 그 긴 차들이 잘 판매가 좀 저조한 편이에요. 그 나라 이제 국민 속성도 있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만큼은 사실상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신의 어떤 아바타잖아요. 네. 사회의 어떤 또 성공의 척도가 될 수 있고. 네. 그래서 길게 나왔지만 더 길어 보이는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디자인이 S60의 결정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S60이 좀 작아 보였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네, 좀 네네. 작아 보였는데 이거는 뭐 근데 저런 디자인도 사실 가능했던 부분이 이제 스파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그 스파라는 플랫폼 위에서 본인의 역량을 자유롭게 이렇게 마음껏 내볼 수 있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는 아까 언뜻 보니까 그렇게 완전히 넓어 보이진 않더라고요. 하긴 뭐 이게 D 세그먼트니까. 트렁크는 442리터입니다. 그래서 442. 예, 이거이고 기자님 보시기에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D 세그먼트라고 하는 세그먼트를 그렇죠. 정의하는 그 전체 그 총 합은 네. 제한된 상태에서 어느 공간을 더 우선하게 빼느냐에 따라 달려 있죠. 그래서 아까 키가 크셔서 2열도 앉아보셨는데 크다고 말씀 주신 거에 반대급부로다가 트렁크는 조금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렁크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모든 고객분들께서 트렁크를 한 번 이상쯤은 다 열어보시죠. 네. 근데 트렁크가 작다라고 해서 나 이 차 안 살래라고 하진 않으신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저는 결정을 이렇게 선택권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자동차를 함께 타시는 데 있어서 가중치를 두실 것인가, 아니면은 물건을 많이 싣고 다니는 거에 좀 무게 중심을 두실 것인가에 따라 차에 대한 어떤 그런 선택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하나 딱 만약에 트렁크가 지금 이제 막 방향지시등을 안 넣고 돌아보려 했더니 핸들을 확 잡아가지고 못 돌렸는데, 만약에 트렁크가 작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 대안은 뒤 2열 시트를 접는 쉽고 거. 예. 편하고 간단하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네네네네.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네네네. 누가 요즘에 뭐 4명 5명 꽉 채워서 타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예, 않으시죠. 흔치 않으시죠. 네, 그래서 아까 그냥 언뜻 보니까 뭐 시트 접고 피는 거는 굉장히 쉽게 그냥 잘 될 것 같더라고요. 해보진 않았는데. 저희가 지금 시트를 접을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접을 수는 없고요. 가운데 못 접어요? 가운데는 접는 건 아니고 이제 네. 팔걸이입니다. 아. 거기에 이제 스키스루가 달려 있고 이 뒷좌석을 접을 수는 없고요. 네. S90도 마찬가지로 접을 수는 없습니다. 없고 뭐 64 폴딩이나 이런 거는 되지 않는데 저희가 이제 이 모델이 세그먼트가 이제 세단이지 않습니까? 그 세단의 기본 원리에 좀 충실했다라고 봐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엔진도 막혀 있고 이게 실내 공간 따로 있고 그다음에 트렁크 공간 분리가 되어 있어서 나는 지금 이제 내가 타는 게 V60인데 네. 사실 그 2열 시트 접는 기능을 엄청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어디 여행 가시거나 뭐 물건 그러고 작은 물건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그림 같은 거를 하나 실어도 예. 딱 넘어뜨리면 딱 실리니까. 네네네. 그게 뭐 그림도 한 100호 그림이 그냥 딱 넘으면 딱 실리더라고요. 예. 그걸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근데 아까 언뜻 보니까 트렁크가 좀 작은 느낌이다 그랬는데, 하긴 뭐 요즘 여럿이는 안 타니까 하여튼 그거는 약간 고민스럽네. 저희가 요 차의 핵심 타겟이 이제 30대에 결혼을 안 하신 분을 일단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 어느 정도까지 가족 구성원을 커버할 수 있을까? 30대 결혼하는 사람. 예. 그래서 싱글 남성분을 저희들이 이제 메인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 세단을 타시다가
이제 자제분이 있으실 경우에 자제분이 뭐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 가게 되면 네. 와이프분의 어떤 그런 세컨카로서는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온 가족 패밀리카로 가게 되면 그때는 좀 다른 볼보로 바꾸시는 것도 어떠실까요? 뭐 외건이라든지 SUV 차 이런 것들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외건 좋죠. 외건. 예, 저도 외건을 나는 외건 좋아해. 외건 저도 되게 좋아하고 기자님들께서도 네. 외건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외건 좋아해. 예, 타면 탈수록 그 만족도가 높아. 예. 이걸 많이 좋아해 주시고 저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차를 바꾸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제분들이 이제 좀 많이 장성하시거나 이렇게 되면요. 예. 그러면 뒷좌석에 좀 한쪽에도 접히는 거 고려를 해봐야 그건 아쉽다. 아, 그거요? 네.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있으면 그죠? 좋을 것 같긴 그 한데. 짐이 그건 좀 아쉽네. 이 차가 지금 연비가 얼마죠? 아, 연비는 복합 연비 기준으로 10.8 10.8. 예, 킬로미터 퍼 리터입니다. 제가 지금 거기서 그 아까 거기서 지금 여기 이제 인천 송도까지 왔는데 네네네. 60km인가요? 예, 60km입니다. 편도. 아, 편도 60km에 리셋을 하고 왔는데 11.2. 아, 저기 하셨어요? 네, 연비가 예. 11.2 정도 나왔어요. 사실은 조금 더 뭐 제대로 왔으면 내가 평상시 좀 이렇게 조용히 운전하는 그런 스타일로 왔으면 예, 예. 한 12 정도는 너끈히 찍었을 것 같아요, 나는. 가솔린 차이니까요. 음. 보통 한 12에서 한 13이면 너무나 준수하고요. 그죠? 우리가 지금 잘못 왔어. 열린 것 같습니다. 열린. 예. 하역장 전용이라고 써 있잖아요. 아, 예, 이쪽이 호텔. 그죠? 예. 좀 작았던 것 같아. 13? 예, 그 정도 나오면 보통 이제 가솔린 차라고 하면은 음.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편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일단은 복합 연비는 10.8이고요. 운전의 개인 성향에 따라 스타일에 따라 이제 그 이상 지금처럼 나오실 수 있다 이렇게 난 말씀드립니다. 지금 타는 그 V60 15 정도라 15.5. 아, 15요? 그 정도. 그러니까 뭐 세게 안 타면 예. 15 그 정도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밟는다 그러면 한 14. 아, 굉장히 차를 사랑하시나 봅니다. 밟을 땐 밟는데. 네, 지금 잠깐 외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이영기 부장님한테 외관 설명을 잠깐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면 디자인을 보면 사실 S90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죠? 비슷할 수 있습니다. 토르의 망치도 그렇고. 근데 이게 좀 이렇게 뭐 그릴이 세로로 크롬이 이렇게 가면서 좀 웅장한 맛도 있는 것 같고, 그죠? 예, 저희가 원래 예전에는 이제 가로나 혹은 그물 형태의 이제 그릴 형태 디자인을 썼었는데 XC90 때서부터 이제 세로형 그릴을 도입을 했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로형 그릴은 보통 이제 좀 약간 위험 있고 좀 이렇게 중압감이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좀 주죠. 그리고 세로형이긴 하지만은 이제 2번 정도의 꺾임 포인트가 있어서 아까 뭐 그 음파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지금도 주차장에 이제 이런 형광등 불빛도 하나의 광원으로 이제 친다면은 저 꺾이는 부분 쪽에서 꺾임에 그 반사된 어떤 그 빛들이 움직임이 달리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멋스럽고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보이는 모습을 앞에 그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항상 나는 이 최근에 나온 이 볼보 차들이 좀 멋진 게 디자인을 참 잘하고 멋진 게 이 전면에 안정감이 있어요. 모든 이 디자인이 가운데로 이렇게 심볼을 중심으로 양쪽 사각에서 쫙 모이는 느낌, 그죠? 네네네. 그게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시고요. 안정감을 느끼셨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 위쪽 본넷을 보시면은 이제
두 개의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다른 저희 볼보 라인업과 달리 이 본넷의 캐릭터 라인이 조금 더 중심 엠블럼 쪽을 향해 이렇게 수렴하게끔 조금 더 각도가 가파르게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어떤 다른 고객분들께서 이제 다른 차종의 볼보랑 비교해 보시면 예. 본넷이 저기 A 필러에서 시작을 해서 예. 가운데 쪽으로 쭉 내려오는데 예. 갑자기 내려오다가 안쪽으로 한번 꺾인 상태에서 예. 더 파고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각도 앵글 값이 더 좀 이렇게 뭐 공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이렇게 완만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안쪽으로 빨리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그 라인을 쓰는 차는 티존 메이어가 디자인한 CC V60 크로스컨트리 V60하고 S60 두 개이고요. 그리고 하단부 쪽에 그 번호판 옆에 보시면 예. 프론트 스포일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 크롬 밑에 하얀색 부분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아래쪽 면이 더 넓고 위쪽으로 올라올수록 면이 폭이 좀 좁아들지 않습니까? XC60은 그 반대예요. XC60은 윗면이 넓고 아래쪽 내려갈수록 좁습니다. 근데 크로스컨트리 V60과 S60은 아래쪽에서 올라갈수록 좁아지고 위에서 지면 쪽을 향해 내려올수록 넓어지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밑을 받쳐주는 어떤 느낌이 좀 더 이렇게 든든하고 탄탄한 모습 보여주는 거죠. 안정적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래 지면 쪽을 향할수록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든든한 느낌, 가운데를 향할수록 모이는 느낌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그런 밸런스가 이렇게 집중되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옆을 좀 잠깐 예. 볼까요? 이제 뭐 이게 뭐 토로의 망치는 더 이상 설명해봐야 그죠? 저희 아이콘이 됐죠. 너무 식상하고 휠은 지금 이게 인스크립션 모델이니까 이게 19인치 휠이겠네요, 그죠? 예, 동급 세그먼트에서 유일하게 19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타이어는 컨티넨탈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예. 뭐 저희는 다 그 수입산 타이어를 쓰고 있고 경쟁차 벤츠나 이런 친구들은 이제 뭐 엔트리는 17 혹은 그 윗급은 18 정도 쓰고 있고 저희는 이제 19인치로 일단 인스크립션을 장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서도 19인치 쓰지 않거든요. 미국도 18인치를 기본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 단계 더 올려서 번쩍번쩍 빛나는 저 금속이 더 빛나 보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했고 실제 어떤 남성분들께서는 저 휠이 19인치라는 것만으로도 이 차를 구매를 하겠다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인치업이 한 번 더 들어간 차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휠 하우스 안에 바퀴가 꽉 차 있는 모습도 멋있지만 저 금속 부분에 빛나는 휠이 19인치라는 것은 S60이 갖고 있는 강력한 셀링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런 게 만약에 밖에 나서 저걸 19인치로 튜닝을 하려면 17이나 이런 게 출발해서 19 정도로 튜닝하려면 그래도 그것도 몇백이죠. 휠 저것만 해도 지금 한 대략 한 짝당 한 뭐 4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니까요. 네 짝이면 160 정도 하고요. 예. 그 타이어 바꾸고 하면은 예, 같이 들어가면 컴플리트 휠로 가면은 같이 더 비싸질 수 있죠. 3,400 정도 예. 그냥 깨지니까. 측면에 아까 그 디자인 설명을 할 때 네. 뭐 이쪽 부위 여기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움푹 잘 팠다. 네네네. 그 설명을 잠깐 하셨었는데 여기서 눈에 확 띄네요, 그죠? 예, 지금 하얀색 차입니다, 마침. 그래서 보시기에도 이렇게 위에 밝게 나온 부분과 아래쪽 부분에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잠깐만 문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그 티존 메이어가 강조하는 힌지는 저 아래쪽에 있는 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거를 더 지면 쪽으로 밀어내서 지면 쪽으로 향할 수 있게끔 더 밑으로 눌러서 그거를 위치를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요 부분이 더 움푹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가 가능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원래 다른 차의 힌지들은 요거보다 손 한 두 마디 정도 더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측면에 그 굴곡을 넣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는데 저 부분 쪽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 저 부분 때문에 또 많은 시간 동안 또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큰 강점이다. 이게 지금 예.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물론 이제 지하라 울리고 막 이런 느낌인데 이 볼보의 가장 큰 또 매력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무거운 듯한 이렇게 약간 육중한 듯한 그 문 닫을 때 하나도 사실은 그런 것도 감성이거든요. 이 깡통 소리가 나는 순간 차에 대한 믿음이 깨지거든요. 근데 이 차문도 이 굉장히 묵직하게 이렇게 닫히는 아주 그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되게 좋으신 포인트고요. 사실 이제 차가 본인이 운전을 잘해서 뭐 사고가 안 나도 좋습니다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죠. 그럴 때 이제 디자인적으로 멋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차 문을 열 때 혹은 차 문을 닫을 때 어떤 그런 만족감으로 연결되겠지만 차량에 대한 사고가 크던 작던 간에 한 번이라도 나신 분들이라면 다시 운전을 하시기가 좀 주저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이렇게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럴 때 이제 차를 딱 문을 열었는데 차의 어떤 그런 문이 두께가 두툼하고 육중하다 보니 이 차 안에 들어갔을 때만큼조차는 나는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이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디자인적인 거와 별도로 안전이란 측면에서도 많은 고객분들께서 높은 점수를 주시는 저희 볼보의 또 하나의 또 장점입니다. 하여튼 뭐 40도 그렇고 40도 조금은 뭐 가볍지만 그래도 경쟁차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이 필링이 다르죠. 느낌이 참 그게 네. 대단한 것 같아요. 볼보 그렇게 그런 느낌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뭔가 속재료가 좀 다르겠죠. 예.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지금 이제 뒷모습을 좀 보고 있는데요. S60 T5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잘 보이네. S60 T5 뒤인데 뒤가 약간 S90과도 닮았으면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조금은 다르고 네네네. 그런 약간 그러네요. 대표적으로 지금 번호판이 이제 S90은 아래에 있었는데 네. 범퍼 쪽에 근데 S60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위로 올라 보니까 지금 또 최근에 번호판이 이제 또 뭐 비천공 번호판으로 바뀌어가지고 번호판 숫자가 8자리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번호판이 좀 길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뭐 쉽게 말씀을 하시길 이제 디귿자 형태의 리얼 램프다라고 하시는데 번호판이 가로로 긴 직사각형이고 리어 램프가 이렇게 윗면이 좀 길게 뻗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동차를 이제 바라볼 때 번호판에 먼저 시선이 꽂힌다라는 가정하에 뒤에 있는 모습이 가로로 이렇게 수평하게 넓게 와이드하게 디자인됐다라는 그 부분이 있고요. 반사판이 지금 바깥에 양쪽 두 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사판할 수 있는 역할을 리어 램프에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리어 라이트 자체를 굉장히 얇게 뽑아낼 수 있다는 부분이 모던한 부분이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테일 램프가 하는 역할을 반사판이 조금 나눠 가졌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또 영리하게도 뒷범퍼 4개에 들어가 있는 그 후방 센서가 있는데 지금 딱 보시기에도 후방 센서가 2개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밑에 보시면은요. 그렇죠. 근데 2개밖에 안 보이는데? 사실상 저 양쪽에 이 반사판 이쪽 옆에 여기 하나 있고 검게 센서를 집어넣어가지고 4개의 센서가 보통 다 들어가 있지만 시각적으로는 2개밖에 안 보이게끔 이렇게 처리를 해서 조금 더 이 자동차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조금 더 좀 이렇게 깔끔하게 이게 사실 구멍 나와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감추고 싶은 부분인 거거든. 저런 부분들은요 잘 안 보이게끔 하는데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는 디자인을 의식적으로 티존 메이어가 구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트렁크 얘기를 잠깐 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네. 트렁크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앞에가 이제 볼록 올라왔고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인데 이 차가 D세그먼트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구멍 저기에 이렇게 가운데 예, 스키스루입니다. 가운데 그게 구멍이 좀 뚫려서 뭔가 긴 게 좀 들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스키스루고 더 이상 앞으로 제껴지지는 않는다네. 아닙니다. 스키스루는 제껴지고. 예, 스키스루 그러니까 앞좌석 뒷좌석에 있는 가운데 팔걸이 부분이 예상하셨던 것처럼 내려오고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저 스키스루를 통해 네. 뒤에서 긴 물건. 긴 물건 예를 들면 뭐 스키라든지 뭐 스노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폭이
위아래 폭이 이제 허용되는 선에서는 집어넣을 수가 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또 히든 적재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스페어 타이어 넣었던 그런 자리인데 지금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안 들어가고 그죠? 이 네. 밑에 있나요? 스페어 타이어 없죠? 아니요, 이거? 스페어 타이어는 없고요. 네, 저희가 안 이제 들어가고. 수리 킷이 들어가 있고요. 네. 요 공간을 또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예. 이게 저는 이런 거 잘 써요. 이게 물건 같은 거 좀 안전하게 보관할 때 저기다 많이 쓰는데 혹은 뭐 긴급하게 숨겨야 될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뭐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이게 누르면 닫힐까요? 아니요, 요 트렁크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S60은 다 전동식 트렁크는 아니기 때문에 시동식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요 버튼을 누르고 이제 이걸 내리게 되면 자동차 전체 도어가 다 닫히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위치는 사실상 예전에는 그 전동식 트렁크 닫는 역할을 했었던 버튼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네. 지금 S60에서는 그 기능을 전 세계적으로 아예 좀 탑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국이 뺀 건 아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고요. 이거는 지금 이거 우산 이거 뭐죠? 이거는 그 비상 삼각대인데 아, 저희가 이제 시승하는 차들의 중요한 어떤 좀 분실 가능성 있는 부분들은 좀 다 빼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키를 갖고서 이쪽 볼보 레터링에서 O와 L 사이 밑에 예. 발을 키킹해 주면은 다시 열리는 그런 기능은 O와 L 사이 밑에를 예. 킹. 좀 더 집어넣으셔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키가 없으니까. 키를 안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열리는 기능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릴 때는 전동식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략 그 S60 신형 S60의 외부 디자인 뭐 내부 아까 주행하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외부 디자인 설명을 잠깐 했는데요. 더 이상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제 한번 매장에 오셔서 예. 매장에 가면 제2, 제3의 뭐 이 부장님 같은 또 훌륭한 예, 사람들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분들 영업직원들께서 듣고 예. 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S60 시승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S60을 별도로 한 번 더 시승할 수 있다면 좀 더 상세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